정시의 사주명리 제26강 천간 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천간의 완결판 무토입니다. 말없이 높으며 듬직한 산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글자의 뜻은 자인은 성자의 미완성된 모습이며 또 한편으로는 창과 부수의 상이기도 합니다. 창은 무기를 표시하는 거겠죠. 창. 그 다음에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성공에 대한 애착과 욕망이고, 가색지상은 농사를 짓는 모습으로 씨 뿌리고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토에 배속된 동물을 보면은 표범과 곰입니다. 그것은 표범과 곰은 용맹성과 자존심, 강한 주체의식과 탈사회성, 신용과 우직함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토는 여러 가지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무토는 높은 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산의 의미는 물론 높은 뜻이며 고고함이며 깊숙함이며 적막함이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이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무덤덤함, 무의식, 또 무소식, 소리가 없는 무음, 그리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 그리고 먼 약속, 이별의 먼 약속, 그리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을 높은 산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하, 놓을 하자를 쓰고 무하라고 하는데, 놓을로서 무를 표시하는데, 이때는 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항혼이며 노숙함이며 또 그리움이며 기다림, 그리고 노을 속에 숨겨진 비밀, 감추어진 사랑, 마지막 로맨스나 흔적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무토의 다른 뜻을 보면은 높은 산으로 무토 일간을 비유하기도 하고, 또 노을로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넓은 들판으로 무토 일간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넓은 벌판을 비교하였을 때는 건장한 사람, 마른 모습, 벽, 그리고 언덕, 포용성, 무토가 가진 포용성,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 그리고 어느 것이든지 돋아는 허용감, 그리고 간직함입니다. 그리고 무토의 또 다른 모습에는 절규나 비통함이나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를 우리 인체의 장기에 비교하면은 위장과 비장에 속합니다. 비장은 당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무토의 오행과 인체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무토는 지지에 진과 술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기토는 지지 축과 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는 수로 5를 표시하고 기토의 수는 10으로 표시됩니다. 무토 기토는 오행으로는 당연히 토가 되겠죠. 방향은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중앙을 표시합니다. 계절로는 추나 추동, 사계절 전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기로는 건기와 습기로 나누면은, 건기로는 술토와 미토가 건기이며, 습토는 진토와 축토가 습기가 되겠습니다.
색으로는 황색이며 맛으로는 단맛입니다. 오상으로는 미들신이며 그리고 오체로는 근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육. 오장으로는 비장이며 그리고 육부로는 위장입니다. 그리고 오성으로는 영과 혼으로 표시하면은 오성으로는 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의 오행과 인체에 대한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토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일반적인 역할입니다. 토는 만물의 기운을 주재하여 조절하는 중화지기인데, 첫째, 목의 성장하는 기운은 화의 확산하는 기운으로 바꾸고, 둘째, 화의 확산하는 기운은 금의 수렴하는 기운으로 바꾸며, 세 번째, 금의 숙살 수렴하는 기운은 수축 저장하는 기운으로 변화시키며, 넷째, 수의 수축 저장하는 기운은 시작 성장하는 기운으로 넘기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토의 역할입니다. 또 이는 토가 목과 함께 하면은 시작 성장을 도와서 모든 것을 바로 서게 하고, 즉 토에서 목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서게 하고, 화와 함께 하면 팽창을 조율하여 밝음을 만들고, 화는 토에서 인성입니다. 인성이기 때문에 밝음을 만들고, 또 금과 함께 하면 숙살하여 분리를 바르게 만들며, 즉 토에서 금은 식상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토가 수와 함께 하면 수축 저장하는 기운을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수에는 토에서 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축 저장하는 기운을 이끌어 갑니다. 이상 토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무토일간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인 사람은 중개자로서 또는 매개자로서 조절자로서 연락 통로로 중심을 잡아주어 만인의 중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토는 토이지만 추나 추동 여러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12지지 중에서 6곳이나 절반이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토의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목이 무토 위에 심어지면, 즉 무토의 사람이 심어진다는 것은 관을 얻고 직업을 얻게 되면은 이 말과 똑같겠죠. 심어지면 무토는 단단해지며 자신이 나무를 키워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 화가 무토를 보면 화의 빛과 열로서 무토의 색상을 입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화는 인성이겠죠. 인성이 빛입니다. 그렇죠? 인성의 빛으로서 땅에 비치면은 나무의 색상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잎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음을 해서 그것을 전부 색상을 변하게 한다고 표현하였네요. 즉 이는 무토의 사람은 관과 인, 즉 간목이죠. 인, 즉 태양이죠. 인성 태양이 화가 되겠습니다. 이 관과 인 상생이 좋아서 사회생활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서 무토의 사람이 관인이 상생하면 사회생활이 맞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또 관인이 없고 신과 재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이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무토는 모든 것을 자기 주위에 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넌지시 두고 보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토 중에서도 기토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몸속에 품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안으려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와 수의 기운은 생성과 변화와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고, 목과 금의 물질은 기운과 물질로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물질은 실물이라는 거죠. 물질은 자신이 변화의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즉 성장과 발전과 쇠퇴와 소멸을 반복하는 자신의 물질입니다. 즉 이것의 변화가 무토와 기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의 사람은 즉 이런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무토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모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무토일간의 사람은 타 오행과 비교하여 어타성보다는 자립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무토일간의 사람은 과정보다는 다소 결과론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무토일간은 자기를 채우는 가치를 알고 또 스스로 채워지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무토의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즐깁니다. 이는 무토는 보수적인 것 같으면서 개혁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무토는 개성이 있는 친구와 어울려 동화되지만은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또 무토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우거지고 무성할 무로 중후하고 움직이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화역수로는 숫자로는 2에 해당합니다. 2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무토는 수와 화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토운이 들어올 때, 무토의 사람은 토운이 들어올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토의 운이 올 때 지지에 근이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토에는 간목이 없으면 을목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수기를 저장했다가 각종 용수로도 씁니다. 무토에서 수기는 재화, 재물을 표시합니다. 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무토일주가 갑을목 나무가 없으면 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토는 직업을 가지고 갑목, 즉 평관이 근을 하고 있으면 제일 좋고, 또 없으면은 을목이라도 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이상생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무토의 목과 임수가 공존할 때가 최상격이 됩니다. 즉 무토와 갑목과 임수 세 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름남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토에 갑목 임수가 없고 경금이 있으면 높은 산의 기암 개벽으로 지하 원광석이나 기타 강물, 즉 가공되지 않는 재물로서 재물을 이루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무토의 산은
대운에서 간목이 들어올 때 그때 개발되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토일간이 대운에서 간목을 만나면 그때부터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죠. 또 직업이 없었다면은 무토일간이 간목이 올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간목이 올 때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무토가 여명이라면은, 여자라면은 여자의 무토는 사주에 나무 목은 있는데 병화가 없고 해자축을 겨울에 난 사람이라면은, 겨울에 났으니까 아무래도 산이 무관심인 산이 되어서 차석의 자리, 다음 자리죠. 즉 제치나 후처가 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일간이 간목이나 병화가 있다면 이 사람은 상격입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면 상격이죠. 단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병화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이면 개수가 병화를 막지 않는 구조가 되겠죠. 병무갑개, 또 갑무병개, 또 개무갑병의 구조, 개무병갑의 구조이면은 막지 않는 구조가 되겠죠. 이때는 관인상생이라 그랬습니다. 관은 갑이요, 인은 병화가 되겠습니다. 갑과 병이 서로 상생하여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 왜냐하면은 개수와 병을 막고 있는 구조죠. 이런 구조가 되면은 관인상생의 거리가 멀고, 왜냐하면 갑과 병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멀고 병화를 개수가 가리게 되어서 회사나 공직에서 고위직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는 일마다 장애가 발생하여 진척이 안 되거나 늦어진다는 뜻이고, 진척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것은 또 지지의 구조에 따라서 일의 진척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무토가 인수로 너무 강해지면 인극식하여 자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수로 너무 강해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병정화로서 조열하거나 혹은 병정화가 너무 많아서 무자가 되는 경우이죠. 아래와 같은 구조가 되겠죠. 무일간이 병화와 정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오미월생, 즉 여름에 난 사람은 임계수 운이 와도 덕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험관 아기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대운이나 세운에서 해자축 겨울에 해당하는 운이 올 때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무일간의 사람이 병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름에 난 사람이 아니고 겨울에 난 사람, 즉 해자 축월에 났다면은 이 사람은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자 축월에 난 사람이라도 충을 받아서 해자 축의 글자가 깨어지면은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험관 아기를 시도한다고 하면은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여름철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명이 작년에 나이가 들어서 인수운이 오면 자식이 웅지를 펼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간이 여명인 경우에, 즉 무기일간인 경우에는 병정대운이 오면은 자식이 웅지를 펼치기 힘들고, 여명이 갑을일간인 경우에는 인계대운이며, 병정일간일 경우에는 갑을대운이며, 경신일간일 경우에는 무기대운이며, 인계일간일 경우에는 경신대운이 오면은 자식이 웅지를 펼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를 볼까요? 남자의 경우에 자식이 웅지를 펼치기 힘든 대운은 남명이 무기일간일 경우에는 경신대운이며, 갑을일간일 경우에는 병정화대운이며, 병정일간일 경우에는 무기대운이며, 경신일간일 경우에는 인계대운이 되겠고, 인계일간일 경우에는 갑을대운에서 자식이 웅지를 펼치기 힘듭니다. 또 모의 어머니의 인수대운, 그리고 부의 상간대운에는 자식의 주거지는 부모와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식신과 상간을 극하여 자식과 다툼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식신과 상관을 격하여 자식과 다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거지는 따로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또 무토일주가 정화가 있는데 중년 이후에 인수운이 오면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자식 갖기가 힘들다는 거죠. 무토일주가 정화가 옆에 있는데 다시 운에서 병정화가 오면은 자식 가지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무토일주가 치지가 하국이면은 화토중탁이라고 합니다. 무토일주가 치지가 사오미로 이루어져 있을 때를 화토중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세속과 거리가 먼 성녀의 명이거나 성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원장, 또 대학교 학장이나 총장도 될 수 있는 명입니다. 그러나 화토중탁이 되었을 경우 여자의 명이라면은 조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무토일주에 무토가 겹치면 고집으로 불통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아서 인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토일간이 다시 무토를 만난 경우죠. 이때의 지지는 무진일주나 무술일주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무토의 건조함과 습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의 건조함과 습함은 사주의 수와 화의 양과 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조섭의 정도에 따라서 토의 성상도 달라집니다. 조섭은 무토일주의 건강과 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직업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무토는 건조한 땅을 나타내고, 무토가 진토에 건을 하면 습한 땅이 되어서 목을 키우기 위한 근본의 바탕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무토가 축토에 건을 한다면 꽁꽁 얼어 있는 땅이라 반드시 병화나 치지에 미토의 구원이 있어야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토의 사람이 술과 미토에 건을 두면 따뜻함은 있는 사람입니다. 무토의 사람이 너무 냉섭하면
현실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벗어버리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안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냉섭한 사람과 화가 치열한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화가 치열하면 무엇이든지 앞장서는 경우가 많고, 순행하면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무토와 다른 일간과의 조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이 간목을 만날 때입니다. 간목이 희신이 되면 사회성이 좋아서 성진 코스가 최소한 부장급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목이 기신이 되면 거석안목이라 하여 줏대가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칠 수가 없으니 출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무토는 비록 양간이지만은 목의 극보다는 금의 설기를 좋아합니다. 무토일주가 여명이면은, 여명일 경우에 무토일주는 남편보다는 자식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무토가 을을 만날 경우입니다. 을목을 만날 경우는 청룡합령이라고 하여 상사나 윗사람의 복이 많으며 청탁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무토가 을목을 만나면 공직에 많습니다. 무토와 을목을 가진 경우에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매화역수로는 육수리에 해당합니다. 육수리는 즉 관을 이야기하죠. 정관은 공명하고 착하긴 하지만, 즉 무토가 을을 가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답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을목이 무토를 만날 경우에는 선화병명이라 하여 상격에 속하는 명입니다. 다음에는 무토일관이 병을 만나고 목기인 갑이나 을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일출동산이라고 합니다. 일출동산이 되면은 처음에는 고생스럽더라도 말년에는 대성할 수 있는 암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을목이 없으면, 즉 목기가 없으면 고생하여도 허무하고 결과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에는 무토일간이 정화를 만나는 경우인데, 이를 유로유화라고 합니다. 유로유화가 되면 기획력이 뛰어나며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무토일간이 정화가 있는데 다시 간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유로유화 유신이라고 하고 최상격으로 보는데,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무토가 정화와 경금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를 활인진금이라 하는데,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자기의 입지를 쉽게 넓혀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무토가 똑같은 무토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무토가 두 개인 경우이죠. 이를 복음춘산이라고 합니다. 복음춘산이 되면 꿈만 크고 실속이 없거나 지나친 고집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춘산이면은 즉 첩첩삼중의 명은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건강도 좋지 않으며 친구에게 엉뚱한 것을 당할 수 있는 명입니다. 그런데
적천수의 학파에서는 복음준산의 명도 광활한 지상으로서 괜찮다고 보는 학파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기토를 만날 경우입니다. 이를 무리유치라고 하는데 치는 모일치이기 때문에 땅과 땅이 모여서, 즉 땅끼리 모인 형상이죠. 크고 작은 땅들이 모여서 중첩된 형상이며 속을 알 수 없는 형상입니다. 내면의 성질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토 옆에 기토가 있으면, 무토일간이 기토를 가지면은 높은 산을 깎아서 화전밭을 만들어야 하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토 일주가 무토를 만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토는 높은 산으로 보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으로, 즉 쓸모가 없는 땅으로 봅니다. 기토는 옥토의 화전밭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는 땅으로 봅니다. 무리유치는 부동산 물상인데 성할 때와 폐할 때 희기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장사가 잘 될 때와 되지 않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또 무리유치가 되면은 대인관계가 곤란하고 고집이 세지고 센 사람이고 융통성이 부족하여 융합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리유치는 가장 소중한 간목을 합거하고, 이 말은 기토가 각기합으로 나의 관성을 뺏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합거하고 나무를 잘라가는 것, 관성, 간목을 잘라가는 것, 즉 나의 관성을 탈취해 간다는 거죠. 관탈. 가장 소중한 임수를 흐린다고 했습니다. 임수가 만일에 오면은 기토 타김이 되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배가 되어서 하는 일이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토가 기토와 같이 있으면 재를 투쟁하게 되어서 마누라, 돈, 이웃, 형제, 친구, 동창들의 복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제가 옆에 있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급제의 흉인도 그대로 표현되어서 동업하면 되지 않습니다. 설령 동업을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경금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무토일간이 경금을 만나는 것을 조주위학이라 합니다. 조주위학의 뜻은 주임금을 도와서, 조자, 도울 조자죠. 주인을 도와서 포악한 짓을 함입니다. 나쁜 사람을 도와서 나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매우 참견이 심하여 조주위학이 되면은, 이런 사주는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덕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무토의 일간일 경우 식상, 즉 경금이나 신금이 강하면 식상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무토일주는 자식이 강하면은 부정적인 일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식신과 상관의 글자는 연주와 월주에 투관되면 좋지 않습니다. 무토일주에서 식신경과 상관 신이 연주와 월주에 투관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식신경의 뿌리가 있으면 식신생제냐 아니면은 식신제살이냐를 살펴야 합니다. 식신생제가 되는 것은 무토일주의 경금과
임수나 개수가 오는 경우에 식신생재가 되어서 재물을 얻게 되고, 식신제살은 무토일주에 경금이 있고 간목이 오면은 식신제살이 되어서 고위직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은 무토일간이 신금을 만나는 경우인데, 이를 반음설기라 하기도 하고 마조작침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조작침은 폭을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 부정적인 뜻을 무토일간이 신금을 만나면 부정적인 뜻인데, 타인을 간섭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미움을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무토일간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이 무토가 반기는 병화를 병신합하여 제거하므로 헛된 망상을 하게 한다고 하였고, 또 신금을 만나면 흉이로서는 무토가 신금을 만나, 신금은 즉 상관이죠. 상관이기 때문에 무토가 신금을 만나는 흉이가 무토가 경금을 만나는 흉이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금은 임수인 편재를 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금은 임수를 무토가 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또 신금을 인수 정화로 극하거나 임수로 설계하는 구조는 좋은 명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화가 오면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정화나 임수가 없는 구조는 상관 신금의 흉의가 나타나므로 인간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신금은 병화 인성을 제거하고, 신금은 병인 합수가 돼서 인생을 제거하여서 공부나 부모에 대한 것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또 을목을 가위로 잘라서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을목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토일주의 신금은 특히 상관이기에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무토의 경금은 평범하지만은 신금은 대신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지지에 화가 있고 신금이면 말이 많고 예리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임수와 간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무토일간이 임수와 간목을 만나는 경우를 산명수수라 하고, 이는 산이 맑고 물이 빼어난 격이라는 것으로 용신이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능으로 성공하는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무토가 약하고 임수가 상대적으로 강하면, 임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면, 강하거나 기신으로 작용하면 임수의 수의 범람의 형성이 되어서 매우 인색한 특성을 지니게 되어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유형이 됩니다. 이 점은 임수나 개수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졸부의 무토일주는 인색하여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뜻과 똑같네요. 개수일주도 동일하다는 뜻이고, 즉 무토가 임수 큰 돈을 한꺼번에 벌였던 사람은 이 관으로서 출세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평관으로서 출세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토일주가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가지게 되면은 이를 삼명수수 강의상령이라 합니다. 이 뜻은 비상한 두뇌로 대성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토일주가 병화를 가지는 것을 일출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임수가 병화를 만나는 것을 강희상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짐으로 해서 비상한 두뇌로 대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의 임수는 편재입니다. 큰 돈이죠. 그러니까 돈통이 크고 쓰임새가 크다는 뜻입니다. 편재가 통근이 되면 지지에 뿌리가 있으면 여자에게 돈 잘 쓰는 남자입니다. 인수나 정제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산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인수나 정제는 여기서 개수가 오거나 정화가 오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무토가 임수를 보면 댐이 되는데 진술충미의 근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물을 크게 저장하는 큰 댐이고, 근이 없으면 조그마한 실개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임수는 축을에 놔도 병정화가 있으면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토일간이 개수를 만나는 때입니다. 무토일간이 개수를 만날 때를 암석침식이라고 하고, 이 암석침식이 되면은 인색하게 짝이 없으며 그릇이 작아서 큰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암석침식은 즉 물이 암석을 깎아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또 이때 개수는 봄, 여름, 가을에 난 사람은 개수가 비가 될 것이고, 겨울철에 난 사람은 개수가 눈이 될 것입니다. 해자 축월에 난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무토에서 개수가 일단 해자 축월에 난 사람은 눈이나 서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계수가 이때 기신이면은 수가 토를 침식하여서, 수가 토는 즉 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가 토를 침식했다, 위를 침식하여서 위궤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자 축월에 난 사람이 수가 많으면은 무토를 공격하여서, 역공격하여서, 무토는 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위궤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위궤양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진술충미가 오면은 위궤양이 위암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토일주는 사옴이 여름철에 날 때만 개수가 필요하지 겨울철에 날 때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또 무토일주가 개수와 병화를 만나면은, 즉 무토 높은 산에 태양이 떴는데 비가 와서 태양을 가린 격으로 재물만 알고, 즉 재물만 알고, 개수적 재물만 알고 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병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와 구름이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돈만 하는 수전노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토의 일반적 성정과 다른 일관과의 조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천간 무토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간지지 완결판, 천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제26강 무토편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